자, 옷가게 옷을 사러 갔어요. 예. 그 점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아유, 이효성님, 이게 백화점에 들어가면 이게 50만 원짜리인데, 아, 정말 오늘 땡 잡으셨다. 25만 원에 줄게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던 맹구가, 우와, 이효성님한테 정말 유리하게 점원이 배려를 해줬네. 그러고 있는 거야, 지금. 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자, 오늘은 MTN 기업경제센터장님 김수원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제가 사실은 이제 트럼프가 뭐 총에 맞았다. 네네네. 그리고 뭐 파월이 금리를 인하할 것 같다. 이게 워낙 많아가지고 약간 소홀하게 했던 그런 주제죠. 네. 우리나라에 있었던 큰 사건이에요, 사실. 큰 사건이죠. 그리고 중요한 사건이라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은 두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예, 합니다. 예, 예. 근데 일단 서두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예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네. 그 두산이 사업 재편안을 발표를 했죠. 네. 7월 10일 날 공시를 했는데 뭐 아주 간단하게 핵심만 이야기를 하면 두산 에너빌리티 밑에 있는 그 두산 밥캣, 이 밥캣을 두산 로보틱스에 그냥 합병을 시키는 겁니다. 간단하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밥캣은 뭐 우리들 뭐 잘 아는 것처럼 그 소형 건설기계 회사죠. 그쵸. 근데 이제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뭐 원자력 또 SMR 또 이제 수소 에너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안 맞기는 하죠. 그래서 굳이 이제 두 개를 합칠 이유가 뭐 있나? 그래서 이제 요 밥캣을 떼가지고 로보틱스에 합병을 시키는 겁니다. 아하. 근데 이제 뭐 외부에서 보기에는 야 그러면 로봇하고 건설기계는 맞냐라는 의문을 좀 가질 수는 있는데 그 두산에서는 이 로봇하고 이 건설기계를 스마트 머신 산업군으로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기계의 로봇화, 자동화도 이제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에너빌리티 밑에는 그 퓨얼셀이라고 하는 그 수소 전지 사업 자회사를 그냥 두는 거죠. 그래서 골자는 이건데 이 과정에서 회사를 또 분할을 해야 되고 분할한 뒤에 또 바로 합병을 해야 되고 또 주식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분할 또 합병, 주식 교환을 하는 과정에서 이 3사의 에너빌리티 또 밥캣, 로보틱스 3사의 이제 주주들의 이해관계가 많이 엇갈리게 되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시끄럽습니다.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고. 또 어떤 회사의 주주들은 우리는 굉장히 많이 손해를 본다. 또 이제 어떤 회사의 주주들은 또 이익을 보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고. 그래서 사업 재편안 공시가 된 이후로 굉장히 막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사업 재편안에 대한 설명보다도 이게 왜 이렇게 시끄러우냐, 왜 이렇게 시끄러우냐. 핵심이 뭐냐. 그리고 뭐 지금 주주들은 굉장히 또 분노하고 있는데 비해서 이제 어떤 한 증권사에서 괜찮다. 괜찮다. 이건 뭐 너무 오해를 오히려 하고 좋아. 있는데 이거 굉장히 주주들한테 좋은 거라는 굉장히 그 용감한 리포트를 또 내서 그 애널리스트의 그 핵심 논리는 뭐냐, 로직은 뭐냐, 이 로직은 얼마나 합리적인 거냐 하는 걸 한번 짚어보고 흥미진진합니다. 네. 나중에 이제 말미에 조금 시간이 되면 이제 엊그저께 SK 합병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옛날에 같이 일했던 그 친구들하고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주제가 이제 결혼을 해야 되냐 이런 주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결혼에 대한 설명을 좀 했죠. 결혼이라는 것은 아닌가? 아니 결혼은 왜 그러세요? 결혼은 그러니까 네, 제가 근데 요즘에 이제 소유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결혼을 한다는 거는 나의 일부를 다른 상대방에게 주는 거다. 그리고 그렇죠. 상대방의 일부를 내가 받는 거다. 소유라는 건 어차피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를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어떤 권리든지 나의 무엇인가 권리를 포기하고 주는 거고 그만큼 받는 거다. 근데 항상 이제 결혼을 할 때 내가 손해 보는 것 같다. 혹은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내가 뭔가 내가 가진 게 많은데 이거 뭐 등등 뭐 내가 더 잘 나갈 거고 뭐 등등 뭐 내가 더 예쁜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저는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제가 결혼 이야기를 한 이유는 이제 회사랑 합치는 것도 똑같아요. 사실 보면은 누가 손해 보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직원들도 그렇고 주주들도 그렇고 합쳐지는 게 이제 그 결혼한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잘 해야 되는데 네. 이 내용이 복잡해서 네. 이제 숫자로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뭐 좀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뭐 네. 최선을 다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선 이제 이런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네. 이 회사는 이제 시총이 1000, 그리고 1000억이라고 할까요? 네. 네. 이제 뭐 주식 수는 이제 100개. 100주. 그럼 이제 주당 10. 주당 가치는 10이잖아요. 이제 이 회사는 이제 A 사업하고 B 사업 두 개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B 사업을 따로 떼서 이제 신설을 해볼게요. 네. 이제 분할을 한다는 거죠. 아하, 이렇게 되네요. 자, 인적으로 분할을 합니다. 인적으로 분할한다는 거는 애초에 가지고 있던 주식을 쪼개서 나간다는 거예요. 네, 자, 인적으로 분할을 한다. 그러면 요 B 사업을 떼서 분할 신설을 하고 뭐 A 사업은 이렇게 이제 분할 남아있는 전속 회사, 분할 전속 회사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분할을 하게 되면 자, 예를 들어서 A 사업은 우리가 가치가 900인 사업, B 사업은 가치가 100인 사업을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분할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회사를 분할할 때 이 기업 가치대로 분할을 하면 참 좋아요. 네, 그냥 여기 가치 900이야? 여기 가치 100이야? 그러면 이 100주를 자, 이거 A 사업 회사에는 90주, B 사업 회사에는 10주 이렇게 보내면 좋은데 분할을 할 때 이 A 사업하고 B 사업의 가치에 따라서 분할을 안 해요. 뭐에 따라서 분할을 하냐면 순자산에 따라서 분할을 하는 겁니다. 네, 가치와 상관없이. 자, A 사업의 순자산이 한 75%고 네. B 사업의 순자산이 한 25%다. 그러면 75대 25로 분할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분할 이후에 A 사업에는 75주가 가죠. B 사업에는 25주가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회사는 주당 가치가 10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론적인 분할 시총은 A가 얼마를 갖고 가냐면 75주 곱하기 주당 가치 10에서 750. B는 25주에 10을 곱하면 250. 이렇게 이론적인 분할 시총을 갖고 가는데 실제적으로 A의 가치는 900이란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실제적인 B의 가치는 100이란 말이에요. 네. 기업 가치대로 분할 안 하고 순자산으로 분할하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A는 실제 가치가 900인데 분할을 하면서 이론적으로 750의 가치를 가지고 분할을 하니까 이거는 분할한 이후에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 다음에 B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250의 이론 시총을 가지고 쪼갰는데 네. 실제 가치는 10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분할한 이후에 주가가 빠질 수 있다. 시장에 재상장을 시키면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기본적인 좀 지식을 가지고 쭉 이야기를 한번 이어서 여기 이제 해볼게요. 가치, 네. 자산 그러니까 좀 이제 어려우신 분이 있을 수 있어서 네. 제가 또 결혼으로 비유해서 네. 설명해 보면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사법고시에 합격한 남자예요. 집안 좀 가난합니다. 네. 가진 건 없어요. 하지만 가치가 있죠. 왜냐면 앞으로 돈을 많이 벌 거니까. 그렇죠. 돈을 많이 근데 벌 수 이제 있으니까. 여성분들은 이제 흔한 사례니까 그냥 드는 거예요. 여성분들은 집에 돈이 많아요. 자산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치의 증가로 가치가 없다는 건 아니니까 가치 증가로 보면 이제 사법고시 이제 막 합격해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그 사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치라는 것과 자산, 지금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설명이 딱 A 사업이 예를 들어서 그렇다, 이 B 사업이 이렇다 보면 자, 비슷하지 A 사업, 않나? 그렇죠. 뭐 A 사업은 앞으로 이제 그 돈을 벌어 드릴 수 그렇죠. 있는 그 가치 평가가 이제 900인 거고 이제 B 사업은 100이라는 건데. 자, 그런데 자, 우리 그 이 두산 사업 재편에 대해서 네. 굉장히 그 주주들은 그 화가 신랄하게 나는데. 비판을 이제 네. 많이 하고 좀 화가 나 있는 편인데 특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하고 그다음에 밥캣 주주들이 이제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는 편이에요. 네네. 그런데 우리 메리츠 증권에서 리포트를 7월 15일 날 리포트를 하나 냈는데 네네. 자, 이번 그 분할 합병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마라. 아주 좋은 거다. 에너빌리티 입장에서. 예, 네네. 에너빌리티 입장에서, 에너빌리티 주주 입장에서 이 분할 합병 굉장히 좋은 거다. 오해를 하지 마라. 주주들한테 이득이 되는 거라는 이 리포트를 용감하게 낸 겁니다. 네네. 물론 이 리포트가 기사화되고 나서 댓글들을 보면 주주들이 욕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네네. 이 애널리스트가 진짜 오해일 수도 있죠. 네, 네. 굉장히 그 용감하게 이 리포트를 냈는데 이 리포트 내용을 보면 우리 일반 그 투자자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리포트 내용에 제가 동조를 한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 문경원 애널리스트가 어떤 그 논리나 로직을 가지고 이런 주장을 썼는지. 하는지를 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자기가 사업을 가지고 있죠. 뭐 원자력 사업, 뭐 SMR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업을 가지고 있는데 네네. 이렇게 자회사로 밥켓을 가지고 있습니다. 46%. 네. 자, 근데 이거를 이제 분할을 하는 겁니다. 분할을 하는데 어떻게 분할을 하냐면 자, 사업회사하고 투자회사로 분할을 하는 겁니다. 이 사업회사는 기존에 있는 사업을 몽땅 다 가지고 가요. 몽땅 여기로 다 가지고 가요. 근데 투자회사는 사업을 안 가지고 가. 그러니까 자체 사업이 사업은 없어요. 없구나, 그냥. 사업은 없고 밥켓 지분만 이렇게 들고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합니다. 이렇게 네. 해놓고 그 다음에는 뭘 하냐면 요 투자회사 있죠. 네. 요거를 두산 로보틱스에다가 이렇게 합병을 시켜버려요. 어허. 이거를 이렇게 합병을 시켜버리면 네. 요 투자회사는 소멸되니까 합병으로 소멸되니까 이 두산 로보틱스가 여기 밥켓을 이렇게 자회사로 달고 있게 되죠. 어허. 이런 구조로 이제 가게 되겠죠. 네. 궁극적으로는 이제 요 밥켓하고 두산 로보틱스를 최종적으로는 합병을 합니다. 근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이제 먼저 이런 식으로 보내놓고 나중에 자회사로 만들어 놓고 이거를 합병을 한다는 거죠. 아하, 네, 자, 네. 이제 이런 구조인데 에너빌리티 100주를 가진 주주가 있다. 네, 네. 자, 그러면 분할 비율이 75.3 대 23.7이에요. 어허. 그러면 이 100주가 먼저 쪼개지겠죠. 그렇죠. 네. 자, 사업회사 75.3주하고 투자회사 23.7주를 받게 되겠죠. 에너빌리티 100주 주주는 이 분할에 따라서. 나눠서. 그 다음에 이 투자회사를 로보틱스에 합병을 시켜버리거든. 그러면 이 23.7주는 이거는 소멸한단 말이에요. 소멸하는 대신에 보상을 받는 거지. 뭘 로보틱스 줬죠? 주식으로. 그렇죠. 네, 로보틱스 주식 몇 주로 받냐면 3.15주를 받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내가 에너빌리티 100주를 갖고 있었다 그러면 네. 이게 다 최종적으로 완료되고 다 완료된 나면 이후에. 나는 사업회사 에너빌리티 사업회사 75.3주 그다음에 로보틱스 3.15주를 갖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100주하고 나중에 받게 되는 사업회사 75.3주 더하기 로보틱스 3.15주의 이 가치를 비교를 해보면 되죠. 만약에 이게 크다, 75.3 더하기 3.15가 크다 그러면 야, 이 분할 합병은 좋은 거지. 좋은 거고, 이게 더 작다 그러면 이거는 좀 안 좋은 건데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우리 그 메리츠 증권의 리포트에 따라서 한번 네.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 리포트는 7월 12일 날 에너빌리티의 종가 29,000원 기준으로 분석을 합니다. 자, 이 에너빌리티의 시총은 13.4조. 에너빌리티의 시총은 13.4조. 그러면 이 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밥켓 지분 46%. 이게 그러면 이 시총에 도대체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나 아하. 이걸 계산하는데 네. 자, 그러면 밥켓 지분 100%는 5.5조니까 아하. 46%를 갖고 있으니까 46%를 곱해주고 아하. 여기에다가 할인을 주는 40% 거예요. 할인을 때립니다. 우리 이제 모자회사 동시상장 같은 경우는 할인을 때리니까 자, 이 할인은 임의로 때리는 거죠. 그냥 40%라는 임의적인 숫자를 때리니까 1.5조더라. 그러면 이 13.4조 안에는 1.5조가 녹아 있는 거죠. 그래서 13조 4조 중에서 밥켓 지분 46%가 1.5조를 기여하니까 이 시총에 기여하는 거는 11.2%인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줄어드는 이 분할로 해가지고 떨어져 나가는 주식은 몇 퍼센트냐면 아까 우리가 75.3 대 23.7이니까 한 23.7%의 주식이 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네. 예, 떨어져 나가는데 감소하는 시총은 한 11%밖에 감소하지 않아. 아하. 그러면 이제 에너빌리티 사업회사 입장에서는 네. 사업회사 입장에서 보면 딱 분할을 해가지고 주식은 많이 떨어져 나가. 어허. 그런데 시총은 이제 떨어져 나가는 가치는 조금만 떨어져 나가. 그러면 존속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한테 남아있는 가치는 크게 남아있고 우리가 보유하는 주식은 분할하는 놈이 주식을 많이 갖고 가버리니까 우리는 주식은 조금 남아있는데 가치는 많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요 사업회사는 앞으로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큰 거죠. 떨어져 나가는 놈이 주식을
23.7%로 많이 갖고 나갔어. 어허. 그런데 그놈이 떨어져 나가면서 갖고 가는 가치는 11.2% 가치밖에 안 갖고 나갔어. 그러니까 남아있는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주식을 많이 갖고 나갔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은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는데 나는 여전히 시총을 많이, 가치를 많이 갖고 있단 말이야. 조금밖에 안 떨어져 나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요 남아있는 사업은 앞으로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런 논리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핵심은 그거네요. 버켓이 에너빌리티의 시총에 얼마나 기여했느냐.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죠. 네, 어려운 문제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결혼을 하는 입장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만데 이것이 나의 가치에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 이거예요. 내 차가 몇 대인데 뭐가 있는데 그렇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는 결국은 팔 수 있느냐 뭐 이런 개념도 되고 이게 사실은 자회사로 가지고 있어봤자 그 회사의 가치에 영향을 준다 이게 좀 애매하긴 해요. 그래서 애매해요. 애매해서 이게 40% 할인이라는 이 숫자가 이 숫자를 할인을 안 해주면 또 달라지는 거고 할인해주면 그렇죠. 달라지는 거라서 뭐 몇 굉장히 퍼센트 할인이냐, 20% 할인이냐, 50% 할인이냐. 그렇죠. 이에 굉장히 따라서 이제 인위적이죠. 숫자가 예, 인위적이에요.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30에서 50% 할인을 하는데 그 중간값은 이제 40% 할인을 넣은 거예요. 자, 어쨌거나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12일 날 에너빌리티 종가가 29,000원 기준으로 네. 단순 계산을 하면 29,000원에 100주를 그냥 그대로 갖고 있다면 이게 209만 원 가치를 갖고 있는 건데 네네. 자, 이게 분할 이후에 75.3주하고 로보틱스 3.15주로 가는데 이 분할 이후에 이 그 주가를 이 29,000원을 적용을 하면 안 된다. 분할 이후에 사업에서는 지금 주가가 그렇죠.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오를 수 있느냐를 계산해 봤더니 한 17%는 할증을 붙여줘야 되더라. 그래서 요 24,600원이 할증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할증을 붙인 24,600원에 요 75.3주를 구하니까 이 값이 나오고 로보틱스는 그냥 12일 종가대로 그대로 3.15주 이거를 계산하니까 이렇게 나오고 요거 두 개를 합치니까 218만 5천 원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그대로 갖고 있으면 209만 원인데 이렇게 분할한 이득이다. 이후에는 218만 5천 원, 4.7% 이득이다. 그래서 이 분할 합병 나쁘지 않다. 이런 논리죠. 그런데 이 논리에는 이제 얼마든지 반박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네. 로보틱스 주가가 계속 떨어지면 어떻게 되지? 하는 거. 또 이제 그러면 아까 이제 그 이호석 대표가 말한 대로 뭐 할인을 안 때리면 아니면 할인을 30% 때리면 또 어떻게 되지? 하는 그런 이제 변수가 논란이 있는 있죠. 거죠. 네, 그런 변수가 있는 건데. 근데 게다가 이제 지금 에너빌리티가 뭐 최근에 원전 수주를 했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서 사실 이 분할 합병과의 별개의 회사의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들이 지금 계속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이게 그렇죠. 잘 안 보여요. 헷갈려요. 네, 헷갈려요. 무진장 헷갈려요. 근데 자, 그러면 자, 어떤 애널리스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18일 종가를 한번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자. 어제죠? 어제 18일 종가를 한번 넣어보자. 에너빌리티 21,000원이다. 그 다음에 로보틱스는 81,700원이다. 그래서 할증을 하지 말고 그냥 이거를 그대로 그냥 넣어보자. 그러면 21,000원에 100주니까 그대로 갖고 있으면 210만 원이고 자, 21,000원에 75.3주를 적용하고 81,700원에 3.15주를 적용을 하는 거죠. 할증하지 말고 적용을 하면 183만 8천 원 정도 이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210만 원보다 훨씬 못 나오죠. 이렇게. 네. 자, 이런 결과도 있다. 할증을 주지 않으면 나중에 분할 합병 이후에 에너빌리티 주가가 17% 오른다는 할증을 주지 않으면 그렇죠. 훨씬 더 못하다. 그냥 갖고 있는 게 훨씬 낫다. 뭐 이런 이제 주장도 할 수 있는 거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애널리스트도 있습니다. 근데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메리츠 증권 주장대로 17% 할증을 적용을 하면 조금 더 나아요. 분할 합병을 하는 게 211만 7천 원 정도 나오니까 210만 원에서 조금 더 올라서 한 0.8% 증가가 나온다는 거죠. 자, 이런 거는 뭐 로보틱스 주가 변동에 따라서 그쵸.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또 할인율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데 또 뭐 왜 지금 그 분할 합병 이후에 에너빌리티에 할증을 주지 않고 계산하면 이런 식으로 손해가 나느냐? 지금 로보틱스 주가가 이래 가고 있습니다. 그 11일 날 공신하고 나서 12일 날 야, 로보틱스가 밥캣을 가진다 그러니까 뭐 거의 뭐 한 20몇 % 올랐는데
아니, 그 이후에 계속해서 25%나 이렇게 빠졌네요. 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뭐 주가를 아침에 보지 못하고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가게 되니까 이게 그냥 할증 없이 그대로 계산을 해버리면 이런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17% 할증이라는 게 얼마나 정확하냐. 이 17% 할증을 꼭 줘야 되는 거냐 하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또 이게 로보틱스 주가가 이렇게 계속 흘러내리는 거는 이게 바켓하고 로보틱스가 지금 교환 비율 자체가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그쵸. 정해져 있다 보니까 얘가 갑자기 이렇게 치솟아 오르면서 이 교환 비율이 이렇게 맞지 않게 된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게 좀 교환 비율을 맞추느라고 이렇게 조정되는 느낌도 들긴 하는데, 네. 뭐 교환 비율을 맞추려면 바켓이 따라서 올라가 버리면 교환 비율을 맞추게 되는데 바켓이 올라갈 이유가 없으니까 치솟았던 로보틱스가 이렇게 내려오는 떨어지면서 거죠. 이제 교환 비율을 맞추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계속 이제 비유를 하자면 네. 결혼 날짜를 잡았어요. 상견례하고. 근데 그 와중에 내가 이제 합격할 줄 알았던 애가 합격을 못했어.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합격 못할 줄 알았는데 합격했어.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합격 비율을 정해놨는데 그 안에서 네. 또 막 주가가 계속 요동치고 네. 그러니까 네. 진짜 마지막에 진짜 합칠 때는 또 이게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엎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실제로.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메리츠 리포트가 저렇게 나온 거를 제가 이제 좀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저 로직 자체는 이제 네, 제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굉장히 네. 이해하기는 굉장히 쉽죠. 네네. 근데 여러 가지 이제 변수도 있고, 저게 이제 딱딱 안 맞아 떨어질 수도 있기 의견이에요, 때문에 의견. 하나의 그러니까. 의견인 거고, 지금 뭐 분위기는 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네. 주주들 사이에. 뭐 에너빌리티 지금 주가도 생각만큼 이게 막 맞아요. 가지가 않기 때문에 네.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하나가 봐야 되는 굉장히 재밌는 게 있어요. 뭐 제 관점에서는 재밌다고 표현을 하는데 네. 어쨌든 간에 이 두산의 사업 재편 관련해서 또 하나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걸 좀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앞에서 요 투자회사, 요 자체 사업 없이 바켓 지분만 달고 있는 투자회사는 분할 이후에 이렇게 로보틱스에다가 합병을 시킨다 그랬어요. 이게 합병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이 투자회사는 이제 비상장 회사고 로보틱스는 상장 회사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를 합병할 때 합병 비율을 정해야 되는데 로보틱스는 상장사니까 주가가 있죠. 주가가 있죠. 근데 여기 투자회사는 비상장 회사니까 주가가 없습니다. 주가가 없는 회사는 이제 본질 가치 평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주가가 없기 때문에 본질 가치 평가, 다시 말해서 요게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하고 수익 가치를 구해서 이렇게 가중 평균을 해야 됩니다. 얘는 뭐 주가가 있으니까 기준 시가, 주가를 기준으로 해서 시장에서 잘 평가했겠지라고 그렇죠. 믿어주는 거죠. 얘 투자회사의 본질 가치하고 로보틱스의 그 주가, 요거 두 개를 구해가지고 얘하고 얘를 몇 대 몇으로 합병하면 되느냐. 합병 비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합병 비율에 따라서 이제 맞아요. 주가가 정해지니까, 이제 주식 수가 정해지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에너빌리티 투자회사 있죠, 비상장. 자, 본질 가치 한번 구해볼게요. 네. 제가 굉장히 쉽게 단순화시켰습니다. 자, 에너빌리티 투자회사는 자기 사업은 없어. 사업은 없어요. 갖고 있는 거는 밖에 주식 46% 뿐이야. 그러면 자, 자산 가치를 먼저 구해보자. 이제 순자산 가치를 구하는 겁니다. 그죠? 네. 또 자산은 밖에 지분밖에 없어. 자, 이거 시가로 2.3조야. 시가 평가를 해야죠. 네. 그 다음에 얘가 가지고 있는 부채가 있어. 분할하면서 차입금 7천억을 갖고 나왔어. 아하. 그럼 차입금 0.7조. 이거 빼주면 2.6 순자산 조네요. 1.6조죠. 네. 오케이. 그러면 자산 가치는 1.6조. 뭐 1.6조 나누기 발행 주식 수 하면 뭐 이제 얼마 주당 나오죠? 자산 가치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수익 가치로 보자. 돈 수익 얼마 가치는 이제 미래에 창출하는 그 잉여 현금을 지금 이제 현재 가치로 그 현가 할인을 하는 건데, 뭐 어쨌든 간에 자, 수익 가치. 자, 수익 가치를 구하려면 이 회사에 이제 이 회사가 영업 활동을 통해서 얼마나 벌어들일 수 있나 영업 가치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얘는 자체 사업이 없어. 자체 사업이 없으니까 이 회사가 앞으로 영업 활동을 통해서 얼마를 벌어들일지를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체 영업이 없어. 근데 바켓 지분은 있단 말이에요. 이 바켓 지분을 영업 목적으로 보유한 지분으로 간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 가치에다가 넣어버려요. 이 바켓 지분은 영업 목적으로 투자해 놓은 지분으로 보자. 그래서 이걸 그냥 영업 가치에다가 넣어버려.
이거 2.3조란 말이에요. 시가 기준으로. 그다음에 이 영업 가치가 2.3조. 이 영업 가치라는 게 그냥 밖에 시가야. 여기서 차익금을 빼줘요. 그러면 주주 똑같네요. 가치, 수익 가치 2.6조.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그거밖에 없으니까. 네. 똑같으면서 무슨 특징이 있느냐? 밥캣에 보유하고 있는 밥캣 지분의 시가에 바로 연동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결국은 밖에 주가에 따라서 결국은 밥캣 정해지는 주가에 그냥 바로 연동되게 돼 있어. 음. 자산 가치, 수익 가치 똑같고 두 번째 특징은 그냥 밥캣 주가에 바로 연동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회사의 본질 가치를 이제 구하고 있잖아요. 네. 합병을 해야 되니까. 이 본질 가치라고 하는 놈은 이 회사의 이제 순자산 가치,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영업 활동을 통해서 미래에 벌어들일 현금의 가치, 이런 거 평가하는 게 본질 가치인데, 이 본질 가치라고 하는 놈이 이 회사가 가진 속성이 사업 자체가 없다 보니까 어차피 이 투자회사의 본질 가치라고 하는 놈은 지가 가지고 있는 밥캣 지분 46%의 시가, 주가에 그냥 연동될 수밖에 없어. 네.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밥캣은 지금 주가가 상당히 PR이 지금 저평가돼 있는데. 굉장히 PR이 5도 안 되고 굉장히 저평가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돈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캐시플로우로 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갈수록 주가는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회사인데 근데 지금 현재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데 이 저평가되어 있는 주가에 연동해 가지고 이 투자 회사의 그 가치를 뽑아냈단 말이에요. 그럼 애널리피리티 주주 입장에서는 투자 회사를 로보틱스한테 던져주고 거기에 해당되는 로보틱스 주식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 밥캣이 지금 현재 저평가된 주가에 연동해서 이 투자 회사의 본질 가치가 평가돼 가지고 합병 비율이 정해지니까 이건 억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이 밥캣 지분의 시가가 아니고 이 밥캣이라고 하는 회사의 본질 가치, 밥캣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 밥캣이 앞으로 얼마나 현금 흐름을 많이 창출할 수 있냐, 돈을 얼마나 버느냐 하는 이 수익 가치, 밥캣의 본질 가치에 연동을 시킨다면 이 에너빌리티 주주들이 합병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로보틱스 주식은 3.15주가 아니고 그보다는 훨씬 많을 것이라는 이 주장의 설득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캣의 주가가 너무 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싸다. 시장에서. 싸다. 그런 이야기죠. 근데 싼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런 이야기가 자체가 그냥 싸게 만드는 요인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에너빌리티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 분할 합병이 이런 구조 때문에 이게 이제 마땅찮아 보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했고 이제 세 번째. 자, 그러면 로보틱스는 이제 로봇 사업을 가지고 있는데, 자, 저 분할 합병이 끝나면 밥캣 지분 46% 자기가 가지게 돼요. 네. 그러면 이 밥캣은 46%는 로보틱스 건데 나머지 주주들이 54%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 단계는 뭘 하냐면 이렇게 나머지 주주들한테서 밥캣 주식을 받고 로보틱스 신주로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이거 하겠다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이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라고 하는데 네네. 이렇게 되면 나는 밥캣에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밥캣은 어떻게 보면 저평가된 우량주로 볼 수 있으니까 저평가된 우량주에 투자를 했는데 로보틱스라고 하는 것은 지금 PR이 거의 100배에 육박할 겁니다. PR이 100배 육박하고 아직도 적자 회사예요. 그러니까 얘는 미래 가치를 잔뜩 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회사의 어떤 실적이나 이런 거 자산에 비해서는 굉장히 고평가를 받고 있는 회사예요. 내가 졸지에 지금 고평가된 로보틱스의 주식을 받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밥캣 주주들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기분 나쁘죠. 네,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이게 비싸다 싸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이유가 이제 시장에서 그렇게 평가하겠다는데 그렇죠. 뭔데?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그 평가 인정 안 한다니까. 내 밥캣 주주 입장에서 로보틱스 안 한다니까 그거. 근데 왜 나한테 그거 줘? 나는 원하지도 않아. 이럴 수 있다는 거지. 안 하면 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반대한다 반대할 수 그러면서 있죠. 시장에서 그냥 탈출해버리든지 팔아 되죠. 뭐 아니면 그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를 해서 저 밥캣한테 내 주식 사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나는 밥캣이 너무 좋은 회사야. 정말 저평가된 우량주인데 계속 이거 갖고 있으면서 좀 배당도 좀 받고 어떤 주가가 오르면 내 캐피탈 게인도 얻고 싶은데
이거 시장에서 팔거나 아니면 그냥 그 주식 포괄적 교환에 반대하면서 그냥 주식 매수 청구해가지고 뭐 엑시트 하든지 뭐 이런 선택을 하라고 하니까 밖에 주주 입장에서는 열받죠. 좀 열받고 황당할 수밖에 없는 열받죠.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끝나고 나면 로보틱스 밑에 밥캣이 100% 자회사로 달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두산 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게 밥캣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100% 자회사로 달리게 되니까 어차피 이 밥캣의 가치가 이 로보틱스에 이렇게 녹아드는 거 아니냐 100%니까 그래서 완전히 밥캣하고 단절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이 100% 자회사의 가치가 모회사에 그대로 녹아든다? 우리나라는 그거 잘 적용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할인도 때리고 뭐 그러고 있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두산에서 얼마 전에 정정 공시를 냈어요. 아하. 정정 공시 내용을 보면 어떻게 정정 공시가 났냐면 이거를 합병을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로보틱스하고 밥캣을 아예 합병을 해버리겠다는 거야. 그래서 합병 로보틱스 아예 그냥 한 회사로 만들어 버린다. 그러면 이 밥캣의 가치가 고스란히 합병 로보틱스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 이게 최초 공시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100% 자회사로 만들어 놓고 이제 향후에 어떻게 갈지는 뭐 회사에서 검토를 해서 뭐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단 며칠 만에 바로 정정 공시가 나와서 신속하게 합병하겠다. 이렇게 100% 자회사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같은 신속하게 회사로. 합병하겠다. 그러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고 100% 자회사로 만들어 놓고 합병을 하는 거나 아니면 이 단계에서 바로 합병하는 거나 실질적으로는 똑같아요. 똑같죠. 근데 주식 교환을 하겠다고 이거를 먼저 공시를 했단 말이에요. 이사회에서 결의를 해서 공시를 했어요. 네. 근데 시끄러워. 굉장히 시끄러우니까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이 잘못하면 주주들이 그 주식 포괄적 교환에 반대한다는 주주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게 되면 화나면 이게 좀 무산될 수도 있는 거야. 2천만적인 계획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빨리 정정해가지고 이거 그냥 합친다고 하자. 이거 합친다고 하면 그냥 100% 자회사로 두는 것보다는 조금 주주들을 누그러뜨릴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그 생각을 생각을 하게 것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시한 지 며칠 만에 바로 신속하게 합병하겠다. 구태여 신속하게 합병하겠다는 공시를 한 거 보니까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점들이 지금 두산의 사업 재편에 내재돼 있어가지고 이 논란은 지금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어차피 분할 합병이니까 주총 열어서 주총 특별 결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모회사인 그 주 두산의 지분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한 30%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일반 주주들의 선택에 따라서 조금 약간 위태위태합니다. 이 무사히 이대로 진행이 될지. 근데 상대적으로 뭐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대주주 쪽에 이제 지분이 좀 높고 또 밥캣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는 에너빌리티 지분이 46%나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 그쪽에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데 관건은 이제 에너빌리티가 분할 합병이 돼줘야지 나머지들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지금 장담할 수는 없는 분위기고 지금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이 주가가 쭉쭉쭉 가줘야지 그래도 그렇죠. 주주들이 뭐 찬성해주고 괜찮은 것 그럴 같은데 텐데. 하면서 이제 찬성을 해줄 텐데 주가 흐름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미지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비판의 목소리들이 지금 많습니다. 지금 네. 많은 상황이고. 근데 이 두산에 대해서 두산의 사업 재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의 요지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두산 저게 지들 좋을 일만 시키고 주주들은 이거 뭐냐 이런 이제 불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는 걸 지금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두산을 두산처럼 하는 거를 금지하겠다 이런 법안도 나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지금 뭐 이제 민주당의 김현정 의원이 우리가 기업을 뭐 합병하거나 분할하거나 저렇게 주식 교환을 하는 저런 그 구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비율이죠. 합병 비율. 그쵸. 교환 비율이 제일 중요한데 공정하게 그러니까 이제 네. 누구도
입 나오는 사람 없게, 그죠? 근데 우리나라의 합병이나 주식 교환이라는 게 보통 계열사들끼리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두 개의 계열사가 합병할 때 대주주 지분이 많은 계열사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쵸. 그러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대주주 지분이 많은 계열사 쪽으로 유리하게 합병이 되더라. 유리하게 주식 교환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더라. 그래서 그게 뭐 실제로 평가를 해보니까 그렇게 나온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했는 건지 그게 대해서는 이제 좀 의혹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뭐 딱 시가제로만 평가를 하지 말고 여러 가지 다른 평가 방법들을 써서 객관성을 확보를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런 합병을 할 때는 대주주는 좀 의결권 행사에서 좀 빠져야 되는 게 아니냐. 어떤 그 자기의 그 지분을 많이 가진 사람이 첨예하게 자기의 이제 이해관계가 엮여 있으면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이제 뭔가를 그 의결권을 이제 행사를 해서 이걸 통과시켜 버리고 그 과정에서 일반 주주들은 그냥 뭐 아무런 힘도 못 쓰고 그냥 싹 쓸려 나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고 그런 걸 좀 막자 그래서 지금 언론에는 두산방지법이라고 해서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많은 분들이 많은 거예요. 맞습니다. 이제 그만큼 사실은 이제 이게 대주주가 유리하도록 한다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뭐 일부러 주가를 눌러, 좋은 건데 주가를 눌러. 그래가지고 또 합병한 다음에 내가 더 좋아지게 만들고 이게 수도 없이 많은데 뭐 저도 이제 그 시장의 참여자 중에 한 명으로서 여러분도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알았어. 그러면 거기에 동조하실 거야 아니면 반대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이럴 것 같아. 그러면 이게 눌릴 것 같아. 그럼 이거 팔고 이거 올라갈 것 같아. 이거 사고 얼마나 많았어요, 솔직히. 그동안 맞아요. 우리 뭐 현대, 글로비스 포함해서 SK, ENS 맞아요. 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투자자의 입장에서 그거에 동조했었어요, 사실은. 맞아요. 그게 맞고 틀리도가 아니고 그럴 것 같다고 해서 그걸로 돈 벌자고 해가지고 했던 투자들도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맞아요. 근데 지금은 좀 바뀌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뭐 이제 주주들 의식 수준도 많이 올라오고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많이 학습을 하시면서 맞아요. 좀 마인드도 이제 많이 바꾸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또 이 내용도 있지만 SK도 또 그러니까 아마 이제 뭔가가 제가 보면 이게 지금 뭐 사업 재편을 한다라는 얘기는 이게 첫째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너무 그래서 야 네가 좀 도와줘라 이런 의미인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네 돈 많고 그러니까 얘 지금 나중에 잘 되는데 얘 좀 도와줘 이런 개념이에요. 늘 불만이 생기죠, 당연히. 그 직원들 맞습니다. 입장에서 얼마나 불만이 많겠습니까? 우리 돈 벌었는데 뭐 이런 것도 시작해서. 근데 SK도 지금 요즘에 사업 재편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렇죠. 어제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좀 볼까요? SK도 이제 합병 이슈인데 자, 그림을 한번 볼게요. 네. 이노베이션하고 이제 ENS를 ENS. 합병합니다. 근데 ENS는 비상장사죠. 이노베이션은 상장사고 그리고 여기 이제 다 최대 주주가 지주회사죠, SK. 네. 지금 뭐 SK는 이노베이션은 한 34% 가지고 있고 ENS는 90%인데 사실상 100%입니다. 네. 나머지 10%가 우리 소위 말하는 이제 TRS 계약에 걸려서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지만 가져올 수 있는 어차피 거네요. SK가 갖고 올 수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사실상 100%다 이렇게 봐도 무리가 없어요. 그러면 ENS를 이노베이션으로 합병을 시키는데 합병 비율이 1대 1.19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노베이션 주가의 가치를 1로 봤을 때 ENS 주가의 가치는 1.19로 보겠다 이야기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ENS가 이제 이 흡수가 되니까 ENS 한 주를 주면 이노베이션 주식 1.19주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이 합병 비율에 따라서. 근데 이게 발표되고 나서 어떤 기사들이 나오냐면 이 합병이 소액 주주들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정해졌다. 이런 톤의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자, 한번 따져볼게요. 그러면 자, 왜 이노베이션 소액 주주한테 유리한가?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그 논리를 증권가에서는 1대2로 예상을 했는데 다시 말해서 ENS 한 주를 주면 이노베이션이 두 주를 발행해 줘야 될 줄 알았는데 1대 1.19가 됐네. 두 주가 아니고 1.19주만 발행해 주면 되네. 난 두 개 줘야지 한 개 줄 줄 알았는데 1.19주만 줘도 한 개 준다고 하니까 좋은 그러니까 거죠. 이노베이션 조액주주 입장에서는
이노베이션의 신주를 그만큼 덜 발행해도 되니까 지분 희석률이 이렇게 낮아지니까 이노베이션 소액 주주들한테 유리하네 이렇게 되는데 도대체 누가 어떤 방법으로 1대2를 예상했느냐. 예를 들어서 증권사에서 무슨 리포트가 나와가지고 막 리포트가 쏟아져서 막 1대2로 본다 그래서 시장에서 다들 1대2로 예상했는데 1대 1.19가 됐다든지. 그러니까 누가 어떤 방법으로 평가했는지 근거도 막연하고 출처도 없는데 그냥 한두 군데서 1대2로 뭐 보고 있다 그러니까 우르르 다 따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연한 1대2였는데 1대 1.19로 나오니까 야 소액 주주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노베이션은 상장사니까 기준시가 주가 주가 11만 2천 원. ENS는 비상장사니까 본질가치평가 13만 원. 본질가치는 자산가치 수익가치평가. 이렇게 하니까 1.19가 나왔는데 자본시장법 시행령 규정에는 상장사하고 비상장사가 합병을 할 때 상장사의 그 주가가 자산 가치보다도 낮다면 자산 가치를 합병 가액으로 해도 된다. 그러니까 상장사가 불리하지 않게끔. 그러니까 비상장사는 본질가치 평가할 때 자산가치, 수익가치 믹스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상장사는 그냥 주가라는 게 과연 이게 어떤 시장에서 실질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받은 가격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비상장사하고 합병을 할 때는 상장사는 주가도 구해보고 이 회사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도 구해봐가지고 자산 가치가 더 높네 그러면 이거를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노베이션은 이거 선택 안 했어요. 지금 주가로 기준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이 그림에서 이 둘이 합병할 때 이노베이션한테 좋은 거야? 아니면 SK ENS한테 좋은 거야? 결혼하는데 이제 누가 손해보는 거야? 이거예요. 대표님 아까 손해보셨다고 했지만,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어쨌든. 근데 이게 이제 이노베이션이 좋다라고 평가하면 이노베이션 주주한테 좋은 거고, 안 좋다고 평가하면은 안 좋은 거죠, 그냥 합병할 때. 근데 이제 그걸 뭘로 하느냐인데,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얘가 들고 있는 자산 가치보다도 지금 시장에서 평가를 안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용하면 이노베이션 주주한테는 안 좋지만 ENS 주식을 많이 들고 있는 SK한테는 좋은 그런 합병 비율이 되겠죠. SK한테는 좋죠. 네. 당연히 그리고 SK한테 좋은 그런 선택을 하려고 하겠죠. 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자, 그게 이제 적당하냐가 좀 중요한 거죠. 자산 가치로 하게 되면 1대 0.55예요. ENS 한 주를 받으면 이노베이션이 0.55주만 줘도 된다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두 주를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1대 1.19로 가게 되면 합병 이노베이션에 대한 지주회사 SK 지배력이 34.5%에서 55.9%로 상승하는데 1대 0.55가 되면 47.5%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일부 주주들은 이거 소액 주주들은 지금 피해를 보고 지금 대주주 SK한테는 좋은 게 아니냐 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막연한 1대2에서 1대 1.9로 간 거를 가지고 유리하다 그러면 훨씬 더 유리한 자산 가치가 있는데 이걸 선택을 안 한 거는 이건 뭐냐, 이건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네. 그래서 실제로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옛날도 아니고 몇 년 전이죠. 네. 동원 엔터프라이즈하고 동원 산업이 합병을 해요. 이 엔터프라이즈는 대주주 일가들이 100% 가진 회사야. 네네. 근데 여기는 비상장사고 동원 산업은 상장사인데 자, 주가가 24만 8천 원으로 나왔어요. 자산 가치가 38만 원으로 나왔어요. 근데 동원산업이 주가대로 하겠다 그랬어. 그래서 주주들이 들고 일어났죠. 이때는 이제 언론사들도 많이 이제 주주들 주장이 맞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이 자산 가치를 선택을 해가지고 정정을 했죠. 자산 가치로 하겠다. 그래서 이제 자산 가치로 합병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 꽤 있어요. 이제 주가 기준으로 한다고 했다가 주주들이 이제 계속 컴플레인 제기하고 문제를 삼으니까 자산 가치가 바뀐 사례들이 있죠. 그래서 뭐 SK 같은 경우는 SK는 시장에서 다수의 불특정 다수들 사이에서 거래된 게 그게 회사의 뭐 실질 가치를 뭐 나타내는 거라서 우리는 뭐 외부 자문을 받아 보니까 뭐 굳이 자산 가치로 할 이유가 없다고 해서 이걸로 했습니다. 그러는데
그런 논리라고 하면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자산 가치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없애버려야 돼요. 그건 없애버려야 돼요. 아니 불특정 다수 사이에 거래된 게 항상 실질 가치고 그게 공정 가치 같으면 자산 가치를 선택을 아예 하면 안 되죠. 이거는. 그러니까 자본시장법 시행령 그 규정에서 자산 가치로 할 수 있다. 너는 없애버리는 게 맞는 이야기가 되죠. 그렇게 그런 논리라고 하면. 그게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되는 거고, 그죠? 자산 가치로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가 되는 거니까 비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옷가게 옷을 사러 갔어요. 예. 그 전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아유, 이효성님, 이게 백화점에 들어가면 이게 50만 원짜리인데, 아, 정말 오늘 땡 잡으셨다. 25만 원에 줄게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던 맹구가, 우와, 이효성님한테 정말 유리하게 전문이 배려를 해줬네. 그러고 있는 거야, 지금. 네. 비유가 아주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럼 맹구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가? 그러면서 이게 뭐 10만 원짜리인데 25만 원에 팔아도 야 이게 좋은 건가 보다 그러면서 이제 사이트상에 있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재 가치가 10만 원짜리인데 백화점 들어가면 50만 원인데 25만 원에 해줘요. 그러니까 우왕 하면서 그러는 거죠. 뭐. 오늘 김선 대표님과 함께 두산과 SK는 잠깐 다루긴 했지만 두산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게 이제 본질적으로 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쉽고 재밌게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럴 거면 국내 투자하지 말자. 또 이제 뭐 또 미국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안타깝고 곤혹스럽죠. 네. 그래서 좀 더 이제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투자자들의 의식이 높아지면서 세상이 또 바뀌는 거거든요. 투자 환경도 바뀌고 기업들도 바뀌고요. 이제 점점 투자하기 좋아지는 우리나라가 될 거라고 믿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출연해 주셨는데 다음에 또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